박스들 안녕. 여러분들은 공중파에서 했던 만화들 뭐가 기억나요? 포트리스? 원피스? 장금의 꿈? 여러가지 추억의 만화들이 있지만 저는 별나라 요정 코미가 생각나네요. 저번에 데블파이터 하다가 생각났어요. 그러니 오늘은 그 시절 추억의 마법소녀이자 어른 되고 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마법소녀물 별나라 요정 코미에 대해 씹으려보겠습니다. 경고, 코미 스포일러 조심하시고. 코미 좋아하셨나요? 그리고 개소리 쌉소리 많이 들어갔습니다. 별나라 요정 코미, 그 시절 마법소녀물 중 하나로 딱 봐도 삥꾸삥꾸 핫삥꾸짱 그 자체인 코미라는 주인공이 지구에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 시절 마법소녀물 국룰 같은 요소가 가득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대충 초반 줄거리는 트라이앵글 성운을 구성하는 하모니카, 캐스터네츠, 탬버린 왕국, 대충 음악시간 수행평가 왕국에는 왕자 1명과 공주 2명이 각각 살고 있었고, 그중 하모니카 왕국의 공주 코미가 주인공인데, 여기서 공주니까 정략결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주와 왕자를 만나는 파티에 가야 하는데 코미는 가기 싫어요. 왜?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소녀니까. 허나 공주고 결국 둘 중 하나는 왕자랑 결혼해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데 왕자가 갑자기 탈주를 해요. 이유는 왕자도 자아찾기를 하고 있던 거라. 난 왜 왕자일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뭘까? 대충 요런 느낌으로 탈출한 거였죠. 헌데 여기까지는 코미도 좋아합니다. 호기심 천국이 꼽히는 공주님이라 하고 싶고 보고 싶은 거 많은데 제일 큰 장애물이 그냥 탈출을 해버리니까 코미는 오케이, 호기심 충전 완료. 모험? 탐구? 함 달려? 이 상태였는데 갑자기 왕자가 탈주한 곳이 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미는 지구에 가보고 싶었던 호기심 많은 소녀라 왕자를 찾는다는 핑계로 지구로 가게 되면서 저 넓은 하늘, 우주를 날아 왕자님을 찾으러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별빛을 따라 사랑을 따라 푸르른 별 지구로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대충 초반 줄거리입니다. 이 별나라 요정 코미라는 애니메이션은 마법소녀물이지만 그 시절 국룰인 교훈과 성장을 다루고 있는 만화입니다. 일단 코미만 봐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머리에는 모험,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그런 친구. 차 타고요 라는 명대사를 갈겼던 재준이 마냥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별 타고요 이렇게 대답할 만큼 진짜 천진난만 그 자체인 캐릭터입니다. 그런 미성숙한 모습의 캐릭터가 성장을 하고 그런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어른들의 도움 같은 여러 부가적인 요소를 넣어 진짜 차근차근 성장하는 걸 보여준 게 코미인데, 어떤 식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시작 그냥 엄마처럼 지구 탐험하고 싶은 게 다였어요. 진짜 순수하게 자기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 와, 여기가 지구? 지구는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지구 차원 달라병 상태로 시작해요. 헌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아롱다롱 가족에게 임시보호 당하면서 일단 지구생활 적응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핸드폰 만들고 허락받기, 아롱다롱 등하원 요원으로 손잡고 버스 태워주기 등등 지구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마법에 책임감이 생깁니다. 보통 다른 마법 관련 소녀들의 일상물 같은 거 보면 마법의 힘을 담은 주먹과 발, 그리고 테크닉 넘치는 기술들로 원인을 제거하거나 마법의 힘을 이용해 헤쳐나가는 전개가 대부분이고, 코미도 그런 만화 중 하나인데 여기서 코미의 특이한 설정이 나옵니다. 그건 마법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의 힘을 충전해야 하는 컨셉이죠. 그리고 이 별의 힘은 아가별, 코미가 왕자를 찾고 후에 학교 수행평가별로 돌아가서 돌봐야 하는 그 친구들의 힘을 빌려 사용하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별의 힘이라는 건 공주로서 코미라는 인물의 책임감과도 같은 요소죠. 그래서 코미는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지나면서 초반에는 마법을 남발하거나 하지만 나중에는 마법은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웬만하면 자기 힘만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성장도 보여줬습니다. 진짜 그런 게 초반 어린 코미가 시종에게 철 좀 들라고 혼난 이유가 아기별 때문이었고, 나중에 여러 지구인과 이모를 만나 성장할 때도 별과 관련된 요소가 많을 만큼 이 별이라는 요소는 코미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자의 단서, 눈빛에 강한 빛이 있는 사람이라는 단서를 찾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 목표에 열중해서 눈빛이 반짝이는 평범한 지구인이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딱 이상적인 교훈이 담긴 애니메이션이 코미입니다. 헌데 이 만화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죠. 그건 트랄라. 처음 시작은 딱 저 캐릭터 포지션. 코미 이기려고 옆에서 방해하지만 모든 요소가 코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운이 없는 캐릭터로 표현됩니다. 원본 이름부터 메테오예요, 메테오. 무튼 그런 캐릭터라 어떤 에피소드에서 코미가 농사를 지어서 야채 좀 재배하려고 했는데 농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데 또 마법을 이용해서 야채를 초고속으로 키우고 그걸 하루 만에 갖고 와서 내 저기 별빛 마법 힘 좀 썼습니다. 토토로 보셨지? 내 그거 할 줄 압니다 하면서 꺼드럭거리지만
다롱다롱 대왕님은 야채를 키우는 건 별빛이 아니라 햇빛이고 열매라는 건 하루 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과 노력을 쏟고 그런 게 하나둘 모이면서 만들어지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RP의 레모네이드 만들기급 교훈적인 목소리로 말해서 가보니까 그 밭을 트랄라가 원상복구 시켜놓았습니다. 그니까 오히려 교훈을 얻은 코미를 도와주는 식이었죠. 이런 식으로 경쟁의식 강하고 그 결과가 매번 코미에게 도움이 되는 캐릭터지만 트랄라도 점점 화 진행되면서 다른 주인공으로서 성장을 하는데 코미와 달리 사는 집도 부잣집 노부부에게 체면을 걸어서 살고 뭔가 자기 밑에 부하 대하듯이 행동을 했지만 알고 보니 그 노부부의 죽은 자식이 트랄라랑 똑같이 생겼었고 트랄라가 여기 오게 된 과정도 별의 힘이 트랄라를 인도한 거였습니다. 그런 걸 알고 트랄라도 누군가를 하대하는 공주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후반부 가면 코미랑은 행동이 달라도 별과 관련된 왕국의 미래나 여러가지를 생각하는 훌륭한 캐릭터로 바뀌죠. 그런 요소가 잘 나타났던 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왕자 시종이 나왔을 때 애들은 왕자 시종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미성숙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마법을 함부로 쓰면서 행동한 순간이 많았죠. 일단 왕자를 찾으려고 혈안된 트랄라 앞에 일부러 그쪽 사람인 거 티내면서 알짱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 코미는 그런 애들이랑 지내면서 별빛을 주었지만 애들이 그 별빛 마법을 남발하면서 사고를 치니 트랄라는 코미에게 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놀리는 느낌으로 어리석다 하며 코미에게 떽떽거리지만 이때도 결국 공주나 별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세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초반 악역 포지션 인물 같던 스탠스와는 달라진 트랄라의 모습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지만 이런 소녀스러운 애니는 뭐니뭐니 해도 연애 관련 요소죠. 물론 12살짜리 진짜 소녀들이 나오는 애니라 아침 참새 찍찍 나오면 잡혀가고 더 나아가 뽀뽀도 안 나옵니다. 헌데 그럼에도 사랑 이야기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사랑 이야기는 파워업 요소에도 연관이 있어서 코미 부하인 핑코가 사랑에 빠지니까 코미의 변신 폼이 변하고 마법도 별빛 충전 플러스 마음의 힘으로 나가는 자가 발전 이렇게 변합니다. 무튼 그런 식이지만 중요한 건 인물들 간의 사랑. 초반에는 인물들의 일상물로 흘러가면서 힐링하지만 후반부는 풋풋한 초딩들의 츤츤 요소 나 너 안 좋아하거든 바이브로 솔직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헌데 이런 요소에서도 트랄라가 더 빛났던 게 일단 대충 러브라인이 코미와 엮이는 빈 그리고 라이벌 포지션 잡았던 카이지만 그게 진행되면서 카이는 코미를 친구로서 좋아하고 트랄라와 엮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명장면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당시 데이트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죠. 헌데 이맘때쯤 고향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트랄라는 카이를 꾸준하게 좋아했고 후반부에는 서로의 관계가 좋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그런 게 아까 마음의 힘 자가 발전이 되는 2단계 변신폼이 있다고 했잖아요. 헌데 트랄라는 그걸 카이에 대한 마음으로 사용이 가능할 만큼 카이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헌데 마지막은 카이와 행복한 데이트를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바로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자기도 엄청나게 슬프지만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리는 그런 캐릭터, 그게 트랄라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진짜 후반 가면 이별하는 장면 때문에 트랄라가 더 주인공 같은 순간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인물들의 정신적 성장을 정말 잘 보여줬던 코미. 헌데 여기서 궁금한 거, 왕자는 뭐 했나요? 싶을 수 있는데 일단 이 만화는 왕자는 그리 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초반에는 코미만 봐도 트랄라가 나는 너보다 왕자님 빨리 찾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래라? 진짜 이런 식으로 별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럼에도 후반부 왕자가 비니로 변장해서 왕자의 땡깡 받아주기를 하면서 마무리로 향하는데 이때 밝혀지는 게 가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출도 중간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지구에 없던 거죠. 헌데 그 와중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양반이 빛을 잃어버려서 그대로 빛을 찾아오라고 빠꾸먹고 지금 코미 근처에서 제일 빛났던 비니로 변장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카리 신지 따라하는 일본 여자 아이돌 있는데 그거 마냥 다 죽어가는 얼굴로 야리마세요 하면 되잖아요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런 식으로 역대급 왕자 때문에 똥개 훈련을 했지만 그럼에도 성장을 보여주는 코미와 트랄라의 서사는 오히려 값진 경험이라 충분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우리나라에서 방영해줬을 때 일요일 아침 7시 50분에 방영해줬는데 아무리 체력 짱짱한 애들이라고 해도 7시 50분은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주말 미라클 모닝 루틴 짜던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물론 전에 말했듯 이게 데블파이터 마지막화 땡 까먹고 방송을 해줘서 코미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억의 만화로 기억이 되고 어른 돼서 막상 곱씹어보면 어른일 때 봤어도 더 얻어갈 게 많았을 것 같은 이야기가 가득하다 보니까 이 만화는 현재도 평론가 평이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념비적인 이야기도 있는 게 일단 마법소녀물로 봤을 때 이 만화는 레미와 함께 정통 마법소녀물의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입니다. 이후에 프리큐어나 마도카, 동경에서 등등 여러 요소가 섞이며 마법 전사, 마법 통수, 매지컬 자백제, 마법 SM 플레이라는 흐름으로 발전이 되었지만 꿈과 희망이 가득한 교훈적인 정통 마법소녀의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이 이거였어요. 거기에 또 다른 기념비가 알고 보면 이 작품은 후속작으로 이전에 코메트 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건 메리 포핀스 마냥 여주인공이 마법을 이용해 일상을 보내는 드라마로 시간텀을 두고 1기와 2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앵간치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로 그런 인기 덕에 2000년대 와서 애니메이션으로 3기까지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이전 드라마 요소가 이 애니메이션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주인공 엄마와 이모의 성우. 이 드라마도 큰 줄기는 우주인 여주인공이 지구로 왔다는 컨셉이지만 1기, 2기는 배우가 다른데 그 1기 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코미의 엄마, 2기의 주인공 배우는 이모 성우를 맡으면서 더빙판에서는 못 느끼는 전작의 연장선 같은 요소가 다분했습니다. 그런 마법 수녀물로서 상징적인 위치야 전작이라고 할 만한 드라마 버전도 앵간치 성공한 시리즈였지만 이 코미는 조기 종영되었던 비운의 작품인데요. 이게 뭔 소리냐? 일단 아까 말했듯 평론가 평은 좋고 실제로 당시 기사 찾아보면 이 애니 때문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배턴이 유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거기에 내용도 막상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재밌고 교훈적인 힐링물 스타일이라 타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는 만화지만 문제는 완구입니다. 일단 배턴은 기본적으로 이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라 드라마 버전부터 꾸준하게 이 배턴 모양 마법봉을 사용하는데 솔직히 이거 장난감으로 사줄 거면 진짜 배턴을 사주죠. 운동도 되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도 코미 따라한다고 리코더나 단소 한 번씩 돌려본 사람 한둘이 아닐 거예요. 별빛 충전 중! 임무왕태! 이렇게 그런 마법봉이라고 하기에는 단순한 스타일이라 다른 거 팔아야 하는데 목걸이, 인형 이 정도 말고는 팔 게 없습니다. 또 동시기에 마법소녀 왕구, 모르긴 몰라도 레미가 더 팔렸을 거예요. 이 시기 이미 승승장구하면서 모모 나오는 3기 하던 시즌이었으니까. 그럼 뭐다? 여아형 마법소녀물 상징 같은 마법봉 장난감의 수익이 떨어진다. 그렇다 보니 이 코미는 어른들의 사정으로 그 시절 국룰 4쿨 50이하보다 많이 잘리면서 43화라는 애매한 화수로 방영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후반부 급전개가 꽤 심해요. 코미의 후반부는 왕자가 야리마스요? 하고 결국 돌아가는 엔딩이고 그 와중에 왕자는 신부 선택하라니까 저는 선택 못합니다. 그러니 신부들이 선택하라고 할게요! 하면서 끝까지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헌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심리가 변했고 트랄라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뭐라 하면서 나 니 같은 애 줘도 안 갖는다면서 그냥 자기 방식으로 별을 돌보겠다고 하고 코미도 나도 나대로 별을 돌보겠다 하면서 끝이 나는데 초반이었으면 코미 이기겠다고 트랄라는 내가 하겠다 하고 코미는 오 그럼 나 아직 놀아도 되는 거네 하면서 그래라! 하는 그림 그려지는데 후반부에는 성장을 하고 마인드가 바뀌면서 성숙해진 공주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에필로그는 또 지구로 간 왕자 따라 지구로 가면서 비니와 코미가 만나는 열린 결말로 끝났는데 이 과정이 너무 갑작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아마 이게 10화 가까운 화수가 잘리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10화가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만든다고 하면 코미 이모의 출산이나 좀 더 딥한 러브라인 관계 같은 게 잘렸을 거라는 카더라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 시절 주말 얼리버드 제조기 별나라 요정 코미에 대해 말해봤는데 대충 검색하면서 여러가지 TMI 같은 거 검색해봤는데 은근 비니랑 왕자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게 손오공에서 코미로 게임을 만든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비니랑 왕자가 동일 인물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여러분들은 코미 재밌게 봤었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